어릴 적엔 엄마 얼굴만 봐도 좋다고 팔짝팔짝 뛰던 아이가 이제는 명절이 돼도 생일이 와도 특별한 날이 와도 집에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하기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왜 자식이 부모 집에 가기 싫어하게 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자식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혹시 우리 집도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바꾸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하고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자식이 찾아오고 싶은 집, 마음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집, 대화하고 싶어지는 부모가 되기 위한 작은 변화들, 오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에만 가면 잔소리가 폭탄처럼 쏟아지는 집. 어느 날 자식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듣는 첫 마디가 "너 요즘 살이 왜 이렇게 쪘니?" 라면 그날의 기분은 이미 반 이상 망쳐진 거예요. 부모는 걱정돼서 사랑해서 한 말이라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기껏 용기 내서 온 집에서까지 지적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속이 상해요. "이런 옷은 왜 입니? 그 나이에 아직도 그 직장 다녀? 결혼 생각은 있긴 하니?"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나는 부모 눈에 늘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아예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따뜻하게 얼굴 보니 좋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같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잖아요. 걱정보다 공감, 충고보다는 위로가 먼저인 집, 그런 집이 자식이 쉬러 오는 집이 됩니다. 둘째, 집에 가면 불편한 기운이 흐르는 집. 어릴 땐 아무리 집이 좁고 불편해도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포근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집에만 가면 긴장되고 불편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 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움직이고, 거실에 앉았는데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심지어 부모끼리도 말을 안 하고 냉랭하게 지내는 분위기라면 자식은 점점 숨이 막혀오죠. 자식은 부모의 갈등과 감정 싸움을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마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집은 편히 기대고 싶은 곳이지 회사처럼 신경 써야 하는 공간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 부모가 먼저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대화의 물꼬를 트고 가족끼리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다 보면 자식은 그 집을 쉼터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집, 그런 집이 자식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셋째, 비교와 평가가 끝없이 이어지는 집. "너 그 친구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사촌 누구는 애가 둘인데 너는 아직이냐. 옆집 딸은 이번에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더라."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부모는 별뜻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선 나는 늘 누군가보다 못한 사람이란 메시지로 들려요. 특히 자식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거나 인생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땐 이런 비교가 더 깊은 상처가 되죠. 자식이 부모 집에 와서까지 자존감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고 방문을 줄이고 결국에는 연락도 끊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힘이 되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비교 대신 지지를 보내야 해요. "넌 너답게 살아서 좋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이 자식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부모는 늘 자식 편이라는 믿음, 그게 자식이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돼요. 넷째, 갈 때마다 부탁이 한 보따리인 집.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 식사도 끝나기 전에 있잖아. 이번에 보험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나오면 자식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또 "내 동생 일 좀 도와줘봐. 이번 달엔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니?" 같은 부탁이 매번 따라오면 자식은 나는 부모에게 늘 뭔가를 해줘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사랑해서 찾아간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선 급한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오는 걸 기쁜 마음으로 맞기보단 기회로 여기는 느낌을 주면 관계는 금방 멀어지게 돼요. 부탁보다는 감사가, 기대보다는 관심이 먼저인 집이 돼야 해요. "와줘서 고맙다. 내 얼굴 보니 든든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발걸음을 자주 만들게 하니까요. 다섯째, 자식 얘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 집.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는데 부모가 듣기보단 "아휴, 그건 말야" 하며 곧장 조언을 시작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대화를 끊어버린다면 자식은 입을 닫게 됩니다. 자식은 정답을 듣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길 바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좋은 뜻에서든 조바심에서든 자꾸 끼어들고 방향을 틀어버려요.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 자식은 자기 이야기를 할 공간이 없다고 느껴요.
그럼 다음엔 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말하지 않게 되면 만나지도 않게 돼요.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청취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하는 자세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더 찾고 싶어집니다. 여섯째, 언제나 과거 이야기에만 머무르는 집.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늘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옛날엔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며 과거 얘기만 반복하는 부모가 있어요. 처음엔 그 이야기가 정겹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반복되다 보면 자식은 점점 현재의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져요. 특히 자식이 요즘 겪는 고민이나 삶의 변화에 대해 나누고 싶을 때 과거로만 머무르는 대화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식은 지금의 나를 이해받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여전히 과거의 자식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괴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 생각하니? 요즘 세상은 또 어떤지 궁금하구나 이런 말로 자식의 현재를 꺼내주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식은 자신이 현재의 존재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집에 마음이 끌려요. 일곱째, 자식의 배우자나 자녀를 무심하게 대하거나 험담하는 집.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경우 그 가족도 함께 존중받아야 진정한 환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배우자에 대해 걔는 좀 무뚝뚝하더라. 애들 교육은 왜 그렇게 하니? 라며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자식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손주 앞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지적하거나 비교하는 말이 나오면 자식은 내 가족이 이 집에선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느껴 멀어지게 되죠. 반대로 얘가 요리 참 잘하더라. 아이들이 참 밝고 똑똑해졌구나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자식은 뿌듯함을 느끼고 더 자주 오고 싶어져요. 자식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품어주는 마음이 집안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여덟째, 감정 표현이 전혀 없는 집. 그냥 알지 않냐. 말 안 해도 가족끼린 다 안다는 말. 생각보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점점 쌓여 마음의 거리로 이어지거든요. 자식이 오랜만에 왔는데 보고 싶었다. 잘 지냈어?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일상 대화만 이어지면 자식은 자신이 정말 반가운 존재인지 혼란스러워져요. 반면 너 와서 집이 확 밝아졌다. 얼굴 보니까 힘이 나네 이런 따뜻한 말은 자식의 마음을 확 녹여줘요. 감정 표현은 어렵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자식에게만큼은 아낌없이 표현해 주세요.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자식은 다시 찾아옵니다. 아홉째, 부모가 늘 아프다는 말로만 자식을 부르는 집. 자식이 집에 오기만 하면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큰일이야.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프다 같은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아픈 건 사실이겠지만 매번 자식이 올 때마다 건강 문제나 서운함을 꺼내는 건 찾아오면 죄책감만 생기는 집이라는 인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식이 병문안을 오는 느낌이 들면 관계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아픔보다 회복 이야기, 서운함보다 고마움 이야기를 먼저 해보세요. 요즘 운동 좀 해서 조금 나아졌어.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이 자식에게는 훨씬 힘이 되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열째,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집. 어린 시절엔 당연하던 간섭과 조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면 자식은 답답함을 느껴요. 그 직장 계속 다니는 게 맞니? 아직도 그 집에 사니? 애는 왜 그렇게 키우니? 같은 말은 부모는 관심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대신 너는 너대로 잘 해내고 있어서 보기 좋다. 내 선택을 믿는다. 같은 말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조언보다는 믿음, 지적보다는 응원이 더 자주 오고 싶은 집을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10가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자식이 집에 와서 듣기 싫은 잔소리가 계속되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둘째, 집안 분위기가 차갑고 어색하면 발걸음도 무거워지죠. 셋째는 비교와 평가가 자식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넷째는 갈 때마다 무언가를 부탁하는 부모의 태도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섯째는 자식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을 때 생기는 거리감. 여섯째는 자식의 현재보다 과거에 머무는 대화가 공감의 벽을 만들어요. 일곱째로는 자식의 배우자나 자녀를 무시하거나 평가하면 자식은 그 가족 모두가 외면당한 기분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여덟째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집의 차가움. 아홉째는 늘 아프다는 말만 반복되는 집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피로. 그리고 열째는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부모의 태도가 결국 자식의 자율성과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요소들은 자식이 집을 가기 싫은 곳으로 느끼게 만드는 공통된 이유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이 중 단 하나라도 바꿔볼 용기만 있으면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말투를 조금 바꾸고 경청하는 태도를 갖고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자식은 다시 그 문턱을 넘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눈 맞춤, 진심 어린 공감이 자식의 마음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변화를 선물했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